한국 선박 일본 허락 없이는 안 돼요. 일본인이 독도에서 한국 선박이 해양조사를 진행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반발하며 독도는 일본 땅인데 한국이 어떻게 해양조사를 하냐고 말도 안 된다며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해양생물을 공부하고 있는 아비가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해양생물을 거의 사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양생물에 빠져 살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해양생물에 빠져 살게 된 이유가 있었어요. 유치원에 다닐 때 저희 어머니는 저와 제일 친한 친구 앨리스의 어머니와도 굉장히 친한 친구셨는데요. 같은 보스턴 출신으로 저희가 태어나기 전부터 단짝이셨다고 하셨어요. 앨리스의 어머니는 앨리스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가족들과 다 같이 바닷가로 놀러 간 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때 앨리스의 아버지는 그만 급류에 휩쓸려 아쉽게도 그 바닷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했죠. 그래서 앨리스의 어머니는 그런 큰 일이 있고부터 앨리스에게는 반드시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유치원을 다니면서 어린이 수영 선수반에서 수영을 배우게 됐대요. 그 소식을 들은 저희 어머니는 불안한 마음이 드셨는지 저도 같이 앨리스와 함께 수영을 배우게 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유치원도 같은 유치원에 다니고 같은 반이었는데요. 유치원이 끝나고 수영까지 같이 배우는 영혼의 단짝이 돼버렸죠. 앨리스와 저는 생각보다 수영을 잘했다고 했어요. 물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물에 들어가는 걸 즐겨해서 강사 선생님이 저희 둘을 굉장히 이뻐하셨다고 했어요. 원래 어렸을 때 물을 많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물과 친해지라고 강사 선생님이 아이들을 물에 일부러 던져서 빠뜨리고 그러셨다는데 다른 아이들은 그걸 너무 무서워해서 엉엉 울고 물 밖으로 나오려고 헤엄치다가 물도 먹고 하면서 오히려 물을 무서워하는 아이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와 앨리스는 선생님이 저희를 물에 던질 때면 후다닥 다시 수영해서 나와서 다시 던져달라고 떼를 쓰고 다시 던지면 다시 수영해서 나오고 이걸 너무 좋아했던 저희 때문에 선생님은 결국 힘이 드셨는지 이 교육을 당분간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많았으니 굉장히 힘드셨겠죠. 원래도 물을 좋아했는데 선생님의 교육으로 인해 물을 더 좋아하게 된 저희는 결국 선수반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동네에서 유망한 수영 선수로 소문이 났었죠. 친구들 사이에서는 인어라는 별명까지 생겼어요. 나름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수영을 시켜준 어머니에게 감사하다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도 했죠. 그래서 앨리스와 저는 국가대표라는 꿈을 꾸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한 시합을 치르기 위해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었는데요. 평소와 똑같이 물에 들어가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풀고 있었어요. 어깨를 풀어주는 동작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오른쪽 어깨 쪽에서 뚝 하고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난 고통이 찾아왔어요. 저는 너무 놀라 하던 스트레칭을 멈추고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아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곧바로 통증이 몰려왔고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어깨의 고통은 점점 커져갔어요. 결국 옆에 있던 앨리스가 코치님에게 얘기를 해서 코치님이 다급하게 저를 보러 오셨는데요. 제 어깨를 보시더니 어깨가 빠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상태가 좀 심한 것 같으니 얼른 병원으로 가야겠다고 하셨고 저는 바로 병원 응급실로 가게 됐어요. 의사는 제 어깨를 보자마자 코치님이 이야기한 것과 똑같이 어깨가 빠진 거라고 이야기하셨고 결국 어깨를 맞춰야 한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아플 건데 금방 끝난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하나, 둘, 셋과 동시에 뚝 소리가 나면서 어깨를 맞췄어요. 하지만 고통은 여전했고 결국 어깨 정밀 검사를 해보자는 말에 정밀 검사를 해본 결과 어깨가 빠지면서 인대가 찢어져 버린 거였어요. 워낙 어깨도 많이 쓰다 보니 연골도 많아 닳아있는 상태였어요. 의사 선생님은 이 어깨로 어떻게 운동을 했냐며 오히려 어깨가 버텨준 게 정말 대단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이 무너질 듯한 이야기도 함께 해주셨죠. 지금은 어깨가 단순하게 빠진 거라 끼워서 다행이지만 지금 이렇게 어깨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다시 하게 될 경우 어깨가 한 번 더 빠진다면 평소처럼 어깨를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결국 수영선수 생활을 그만두라는 이야기였죠. 저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어렸을 때부터 항상 해오던 일이었고 수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당분간 치료에만 전념하라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집에서 쉬기만 했던 저는 결국 우울증이라는 병까지 얻게 됐어요.
저의 단짝 앨리스는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 연습이 끝나는 대로 저희 집으로 와서 저의 상태를 항상 물어봐줬고, 저를 위로해주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너무 고맙기도 했지만 결국 국가대표가 된 앨리스를 보고 있으면 마음 한구석이 아리고 괜시리 마음이 아팠었던 것 같아요. 수영밖에 몰랐던 우리 둘이었는데 저는 집에 누워있고 앨리스는 결국 국가대표 선수가 돼서 수영을 하고 있으니 하지만 좌절에만 빠져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저보다 사실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더 찢어지실 테니까요. 제 방 안에는 수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으로 마음을 다잡고 짐을 한 개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라며 제 스스로를 위로했던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눈물을 한없이 흘리셨어요. 본인이 너무 연습에 혹사를 시키신 것 같다며 딸의 상태는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하시면서 우시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눈물이 곧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되려 어머니를 위로하고 오히려 새로운 출발할 수 있어서 굉장히 설렌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어머니는 최근에 생긴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혹시 거기에 놀러 가지 않을래? 라고 물어보셨고 저는 기분 전환도 할 겸 너무 좋다고 하고 어머니와 같이 아쿠아리움에 가게 됐어요. 물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물이 많은 곳에 오니 오랜만에 힐링을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실 물 위만 열심히 헤엄쳤지 속을 들여다 보지는 못했었거든요. 물속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하나 둘 구경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마음도 진정이 되고 힐링이 되는 것 같았어요. 물고기 밥 주는 조련사도 보고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보고 있으면 모든 고민들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아쿠아리움으로 가는 횟수가 많아지면서 점점 해양생물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과연 저 물고기들과 생물들은 무슨 생각을 하며 살고 어떻게 저렇게 물속에서 숨쉬면서 살고 있을까? 수영 외에 새로운 관심사가 처음으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해양생물을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의 마음을 위로해준 해양생물들을 공부해서 꼭 보답을 해주고 싶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쿠아리움에 근무하고 있는 돌고래 조련사, 한국인 민주를 만나게 되는데요. 민주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겪었더라고요. 어렸을 때 부모님의 조언으로 일본으로 공부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본인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괴롭히고 왕따를 시켜서 힘들었던 학창시절을 보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을 때 우연치 않게 아쿠아리움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돌고래 한 마리를 보고 순간 천사가 헤엄을 치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모든 힘듦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을 도와준 돌고래를 이제는 본인이 케어해주고 싶은 마음의 조련사가 됐다고 했어요. 저도 힘든 시간이 있었기에 그걸 이야기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있었고 저도 민주에게 저의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서로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나누다 보니 민주와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됐죠. 같은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기에 저희 둘은 서로를 더욱더 의지하고 이끌어주면서 단짝 친구가 되었어요. 그리고 민주 덕분에 저도 조련사의 길로 다가갈 수 있었어요. 어느 날 민주가 내 고향인 한국에 있는 독도라는 섬에 요즘 돌고래 무리들이 조금씩 보인다고 해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같이 가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아쿠아리움에 있는 돌고래 외에 야생에서 살고 있는 돌고래를 볼 생각에 무척 신이 났죠. 그래서 민주는 일본인 직장 상사에게 휴가를 쓰고 한국에 다녀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직장 상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며 한국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들어봤더니 독도라는 섬은 엄연히 일본의 섬인데 지금 한국이 본인들의 섬이라고 우기면서 섬을 되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의 섬이 될 때까지 독도는 절대 보내지 않겠다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비판을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자기 본국인 일본이 아니었으면 한국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발전하지도 못했고 오히려 감사해야 할 판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일본을 역적의 나라라고 물면서 세계 사람들을 흔들고 있다고 분노에 차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기에 민주의 직장 상사가 하는 이야기에 가만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주가 화를 내면서 독도가 무슨 일본 땅이냐며 말도 안 되는 말을 한다며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민주가 그렇게 흥분하는 모습을 처음 봐서 민주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보았는데요. 한국의 수많은 옛 문헌과 지도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기록하고 있다고 했어요. 삼국사기 1145, 동국문헌비 5770, 동국대지도 18세기 등
다양한 문서에는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증거가 남아있고 특히 세종실록 지리지 1454에는 우산 독도가 무릉 울릉도 두 섬이 현울진의 정동쪽 바다 가운데 있다. 두 섬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 독도 위치를 정확히 밝히고 있다고 했어요. 또한 대한민국 칙령 제41호 1900에는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관할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석도, 독도로 한다라고 적혀 있어 독도는 한국의 영토였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와 같이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인정받은 여러 근거가 있고 1696년 일본이 독도를 한국 영토로 인정했었다는 점과 1900년에는 울도군의 관할 지역으로 공식 편입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1914년에는 경상북도에 정식으로 편입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류상으로 모든 정보들이 나와 있다고 민주는 일본인 상사에게 이야기했더니 일본인 상사는 한마디도 하지 않더라고요. 사실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묵언하려는 느낌이 강했어요. 결국 일본인 상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민주 휴가를 승인해주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민주와 같이 독도로 향하게 됐는데요. 독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독도를 보자마자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독도는 정말 청정지역 그 자체였고 사진으로 보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자연 경관이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한국의 독도수비대가 독도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니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왜 이제 알게 됐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은 모두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민주를 통해서 독도에 대해 알게 되고 방문까지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했어요. 민주를 통해서 다른 한국인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모든 한국인들은 독도는 당연히 한국의 땅이고 왜 한국의 땅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들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한국인들은 본인의 나라를 정말 사랑하고 지키려고 하는구나. 이게 애국심이구나 라는 걸 피부로 직접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인들은 역사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역사에 대해 공부를 하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민주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조금 배우게 된 저는 독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게 됐고 꼭 제 주위 모든 사람들에게 독도에 대해 정확하게 알려주자고 다짐했어요. 혹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독도는 일본의 땅이 아닌 엄연히 한국의 땅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해줘야겠다고 생각했죠. 아쉽게도 돌고래 떼를 보는 건 실패했지만 한국에 오게 된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장으로 돌아온 저와 민주는 일본인 직장 상사에게 다시 한번 독도에 대해 강하게 언급했어요. 독도는 한국의 땅입니다. 일본의 땅이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일본인 상사는 저희들의 얘기는 듣지도 않고 오히려 무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 각자 본인들이 조사한 해양생물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었는데요. 아시아국 해양생물에 관련된 발표를 하는 도중 일본인 상사가 사람들에게 보여준 지도에는 시 오브 저펜이라고 적힌 지도를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손을 번쩍 들고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오셨다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일본인 상사는 지금 발표와 무관한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대려 소리쳤어요. 하지만 독도를 직접 보고 듣고 공부한 저로서는 사실이 아닌 부분을 이야기하는 일본인 상사의 말을 가만히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회사 대표에게 찾아가 지금 일본인 상사는 정확한 정보들을 알고 있어야 하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왜곡된 사실을 기반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그 일본인 상사는 대표와 면담을 하더니 회사에서 잘리게 됐어요. 너무나 다행이었죠. 이번 일을 계기로 저는 한국에 대해 더 궁금해졌고 해양생물은 물론이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공부해서 꼭 독도에 살고 해양생물들을 조사하고 싶다는 또 다른 꿈을 꾸게 됐어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아직도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일본인을 참교육해주는 아주 좋은 사연이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사연 소개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독도는 한국 땅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